우리가 보통 비즈니스나 막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성공했다고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아마도 그 번화가 한가운데 으리리하게 세워진 사옥,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밤새도록 번쩍이는 거대한 네온사인 간판 같은 거겠죠? 네, 브랜드 로고가 얼마나 많은 사람 눈에 띄는지를 보여주는 노출 데이터? 뭐 그런 것들이죠. 맞아요. 사실상 가시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룬 성취의 증명이자 힘의 상징 그 자체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우리 뇌에 아주 깊게 박힌 본능적인 성공 공식이거든요. 자본이 집중되고 규모가 커질수록 그것을 물리적인 랜드마크로 전시해서 세상에 우리의 존재감을 막 과시하고 싶어 하니까요. 눈에 보여야만 실제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 거대하고 화려한 간판을 다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조직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약간 사형 선고라면 어떨까요? 성공을 증명하기 위해 만든 그 가시성이 오히려 여러분을 가장 먼저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관역이 되어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환경 말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역설에 관한 것입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우리가 상식하고 굳게 믿어왔던 이 성장의 공식을 180도 뒤집어 버리죠. 아주 서늘할 정도로 냉혹하고 치밀한 생존의 현장을 보여주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자료를 읽다가 정말 둔기로 뒤통수를 막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미션 피봇이라는 책의 18강 발췌문입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미리 명확히 말씀드려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텍스트는 겉보기에는 직접적인 전도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폐쇄 국가, 그러니까 뭐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같은 곳에서의 선교 전략을 다루고 있는 종교 서적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특정 종교의 관점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 자료의 진짜 핵심은 종교적 텍스트라는 껍데기 안에 숨겨진 완벽한 탈중앙화 생존 공식입니다. 종교적인 맥락을 걷어내고 그냥 시스템의 관점에서만 들여다보면 국가의 거대한 첨단 감시망이라는 그 절대 권력에 맞서서 조직이 어떻게 살아남고 심지어 폭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현존하는 가장 치밀한 아이디어거든요. 바로 그거죠. 오늘 우리는 네팔이라는 거친 실험실에서 증명된 이른바 2대13 전략이 전 세계의 가장 억압적인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어떻게 보편적으로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완전히 해체해 볼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겁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대사회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속한 기업이나 프로젝트가 도저히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무한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지 오늘 탐구에서 엄청난 아하 모멘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뼈아픈 현실부터 짚어보죠. 통제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논하기 전에 왜 우리가 아는 기존의 방식이 철저히 실패하는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런 통제사회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장벽 안에서는 저자가 명명한 예루살렘 OS라는 전통적 시스템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요. 예루살렘 OS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주류 비즈니스 시스템의 표본이에요. 단체나 스폰서의 이름을 막 널리 알리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외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또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이 직접 현장을 꽉 쥐고 통제하는 방식이죠. 앞서 제가 비유했던 그 거대한 네온사인 간판을 달고 본사가 깃발을 딱 꽂는 방식이군요. 네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책을 보면 이 방식이 단순히 뭐 비효율적이다 정도가 아니라 현재인들에게 치명적인 핍박을 몰고 오는 사형 선고라고 아주 강도 높게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기업의 생리에 빗대어 보면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적진 한가운데서 은밀한 비밀 작전을 수행하려는데 건물 옥상에 자기네 로고를 거대한 LED로 켜놓은 격이랄까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보통 가시성이나 규모는 성공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현장에서는 성공의 기준이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재정의되어야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그런 거죠? 국가의 감시망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국가 권력의 감시망을 너무 순진하게 본 결과죠. 현대의 억압 국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서구권 자금의 흐름은 금융당국의 알고리즘에 즉각적으로 추적당하거든요. 와, 그 정도로 촘촘한가요? 그럼요. 자본과 인프라를 한 곳에 집중시킬수록 그것은 국가 권력이 내리치기 가장 좋은 완벽한 타깃, 즉 거대한 볼링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와, 10년을 공들여서 수많은 인력과 자본을 쏟아부어 구축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단 90일 만에 정부의 행정명령 한 방으로 잿더미가 된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비자 거부, 재산 몰수, 추방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신념이나 사상을 탄압하는 건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건물을 폐쇄하고 외국인의 은행 계좌를 통결하는 건 국가 권력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니까요. 물리적인 실체가 있으니까 타격하기가 너무 쉽겠네요. 맞아요. 중앙 집중식으로 촘촘하게 엮인 거대한 조직은 그 정점에 있는 본부 하나만 딱 타격하면 전체 시스템이 그 즉시 마비됩니다. 이것이 가시성에 집착하는 예루살렘 OS의 치명적인 한계이자 가장 큰 약점이죠. 그렇군요. 가시성이 곧 죽음을 의미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영향력을 넓히라는 건가요? 여기서 자료가 아주 파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른바 2대 13 전략인데요. 처음에 이 이름을 보고 무슨 암호인 줄 알았습니다. 시간인가요? 아니면 비율인가요? 수학적인 역설을 담은 명칭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주동자, 그러니까 외국인 리더가 물리적인 통제권과 지배력을 단 2%로 극단적으로 줄였을 때 오히려 현지 네트워크에서는 13배의 기하급수적인 확장이 일어났다는 실제 데이터에서 따온 이름이죠. 잠깐만요. 통제권을 2%로 줄인다는 건 사실상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겠다는 거잖아요. 겉보기엔 그렇죠. 내가 자본을 대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리스크를 감수했는데 내 권한을 2%만 남기고 전부 현지인에게 넘긴다. 일반적인 기업의 리더나 프로젝트 매니저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이야기 아닌가요? 엄청난 공포죠. 인간의 뇌는 자신이 투자한 것에 대해 100%의 통제권을 꽉 쥐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이 감시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철저한 유령이 되는 것, 즉 고스트 프로토콜을 가동해야만 합니다. 고스트 프로토콜이요. 영화 제목 같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외국인 주동자는 일체의 간판을 내리고 완벽하게 백엔드로 숨어듭니다. 일상의 평범한 비즈니스맨이나 조력자로 위장하고 절대 무대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사역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백엔드로 숨는다. 그럼 무대 전면, 즉 프론트엔드에는 누가 서는 겁니까? 그 나라의 문화와 토양에 이미 완벽하게 녹아든 현지 평신도 리더들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외부의 거대한 재정 지원이라는 족쇄를 과감히 끊어내는 겁니다. 돈줄을 아예 끊어버린다고요? 네, 외부 재정을 끊고 현지인들이 100% 자립적으로 지하 네트워크의 주도권을 잡게 만듭니다. 주동자인 외국인은 눈에 띄지 않게 뒤에서 2%의 촉매제 역할만 하니까 국가 비밀경찰의 안테나에는 이들의 움직임이 그저 자발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소모임으로 빛을 뿌리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른 비유가 있었어요. 바로 중앙집중식 메인프레임 컴퓨터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차이입니다. 오, 아주 정확한 통찰이네요. 기존의 예루살렘 OS가 덩치 큰 메인프레임이라면 국가는 그냥 그 거대한 컴퓨터의 전원 플러그 하나만 확 뽑아버리면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고 시스템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한 방에 끝나는 거죠. 하지만 이 현지인 중심의 수평적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같아요. 중앙통제센터도 없고 랜드마트도 없죠.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전체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이 수평적 네트워크의 생존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블록체인 노드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서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는 게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와, 진짜 똑같네요.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국가 감시망의 눈에 잘 띄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를 치우는 것 대신 들판에 무수히 많은 잡초의 씨앗을 뿌리는 전략이죠. 나무는 도끼로 밑동을 한번 베어버리면 끝이지만 잡초는 중간 뿌리가 없어서 아무리 밟고 뽑아내도 일망타진이 불가능하거든요. 한 명의 리더가 발각되어 수감되더라도 그 DNA에 심겨진 매뉴얼을 통해 제2, 제3의 리더가 잡초처럼 맹렬히 조직을 개척한다. 진짜 무섭도록 치밀하네요. 책임을 묻고 핍박할 외국인 주동자가 전면에 없으니 국가 입장에서는 탄압할 명분이나 타겟 자체가 아주 희미해져 버리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눈에 보이는 랜드마크도 없어요. 중앙 통제도 안 해요. 게다가 프로젝트를 시작한 내 권한은 2%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조직의 퀄리티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 오합지졸이 되거나 방향성을 잃고 붕괴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네, 매우 예리한 지적입니다. 물리적인 지배력과 가시적인 리더십을 포기했다면 이 뿔뿔이 흩어진 현지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훈련시키는 대체제가 반드시 필요하죠. 도대체 현지인들은 무엇을 매개로 훈련받고 하나로 연결되어 움직이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이들이 장착한 보이지 않는 무기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는 무기요? 그게 뭡니까? 포탄이 떨어지는 중동의 시장통이나 사상 통제가 엄격한 동아시아의 뒷골목에서 이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액의 달러 다발이 아니라 현지인이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현지인이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요? 감시망이 각기 촘촘한 국가에서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죠? 여기서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기술의 놀라운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정보기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AI 감시망이 보통 억압의 도구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용도죠. 그런데 이 전략에서는 오히려 그 기술의 가장 일상적인 형태를 역이용해서 거대한 해방의 도구로 탈바꿈시킵니다. 일상적인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보안 메시지로 접속해 언제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암호화된 디지털 백엔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와,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같은 걸 쓴다는 건가요? 네, 그런 보안 메신저나 평범한 앱으로 위장된 클라우드로 훈련 매뉴얼이 점조직처럼 퍼져나가는 겁니다. 지식의 전달이 물리적인 건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로 완전히 이주해버린 패러다임이죠. 와, 청취자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발상의 전환 아닙니까? 감시하려고 만든 네트워크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교육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국경의 무장 경비대도 수백만 대의 CCTV를 연결한 첨단 AI 감시망도 암호화된 디지털 데이터가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복제되는 것까지는 완벽하게 뚫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결국 외국인의 통제가 2%로 줄어들고 완벽하게 유령처럼 잊혀질 때 조직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지인들의 심정에 혁명의 불이 붙는 거군요. 외부의 돈이나 지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니까요. 맞습니다. 외부 감시망을 피하는 완벽한 보호막과 무한한 자생력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외부 자금에 의존하는 수직적 구조에서는 절대 열세배라는 기하급수적인 배가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만약 스마트폰 하나와 스스로 복제 가능한 시스템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동안 필수적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거대한 인프라나 막대한 자본은 애초에 필수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유연성을 갉아먹는 아주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주 뼈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 탐구를 더 깊이 파고들면 이런 파격적인 탈중화와 전략이 단지 21세기의 스마트폰과 암호화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현상인 것 같지만 사실 역사는 이미 이 패턴의 승리를 증명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맞아요. 원문의 마지막 섹션이 바로 그 역사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다루고 있죠. 저자는 사역의 문이 닫힌다고 해서 제발 절망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역사적 사건을 꺼내들어요. 스데반이라는 인물의 순교 이후에 엄청난 탄압이 닥쳤을 때의 이야기죠. 당시의 예루살렘은 기득권이자 가장 거대한 성체였잖아요. 모든 영적 권력과 자본, 최고의 리더십이 한 곳에 아주 빵빵하게 모여있는 완벽한 예루살렘 OS였죠. 네, 그런데 맹렬한 핍박이라는 폭풍이 닥치자 그 굳건해 보이던 중앙성체, 즉 예루살렘 OS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세상이 멸망하는 것 같은 완벽한 실패로 보였겠네요. 본사가 완전히 폭파된 거니까요. 그렇죠. 시각을 좁혀서 보면 처참한 패배입니다. 하지만 흩어진 평범한 성도들이 생존을 위해 이름 모를 다른 도시들로 숨어 들어가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중앙의 지시나 통제 없이 그들 스스로 일상의 삶 속에서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안디옥 OS로의 거대한 전환점이군요. 중앙통제센터라는 족쇄에서 강제로 풀려나니까 오히려 전 세계로 바이러스처럼 뻗어나갈 수 있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현재 탐우덕권이나 억압사회에서 마주하는 극도의 적대감, 법적 제재, 거센 핍박은 단순히 상황이 나빠졌으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겁고 낡은 중앙 집중형 선교 패러다임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시스템을 진화시키라는 거대한 역사의 강권적인 사인인 셈이죠. 핍박과 위기를 조직의 파멸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즉 OS 전환의 기회로 바라보는 이 세계관의 독창성은 정말 압도적이네요. 내가 쥔 인사권과 재정 통제권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13배의 영적 폭발이 시작된다. 통제와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성장을 막는 병목 현상이었다는 걸 통찰력 있게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의 일상과 비즈니스를 아주 뼈저리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일이나 프로젝트에서 든든하게 믿었던 지원이 끊기거나 문이 닫히고 실패를 겪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절망하잖아요. 내 소나기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인간이 느끼는 아주 극심한 두려움이죠. 하지만 오늘 자료에 따르면 그 위기야말로 우리가 너무 안주하고 있던 뚱뚱한 예루살렘 OS를 부수고 더 트고 유연한 안디옥 OS로 넘어가게 만드는 완벽한 트리거라는 뜻이군요. 화려한 간판과 자본을 의지하던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 통제사회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지 오늘 아주 확실히 배웠습니다. 네. 통제권을 98% 포기하고 디지털 백엔드의 유령으로 숨어듦으로써 현지인의 자생적인 13배 폭발을 이끌어낸 이 2대13 전략의 궤적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맞습니다. 이 심층 탐구가 단순히 특정 종교의 해외 전략에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청취자 여러분도 이제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고 급변하는 이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비가시성, 탈중앙화, 그리고 권한 위임이 어떻게 조직과 개인의 궁극적인 생존 무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인사이트를 제공했으니까요. 내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어야만 질서가 유지된다는 강박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원문의 저자가 던진 묵직한 질문 하나를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아주 도발적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화려한 이름표를 기꺼이 떼어내고 완벽한 유령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만약 98%의 통제권과 남들 눈에 띄는 가시성을 철저히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하급수적 성장과 생존의 비밀이라면 지금 당신의 직업이나 개인적인 삶에서 당신이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그 화려한 간판이나 통제권은 대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혹시 그것이 당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무거운 장애물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오늘 하루 꼭 스스로에게 깊이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다음번 심층탐구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단숨에 깨울 놀라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